폭우가 쏟아진 자정, 폐쇄된 염색방에서 붉은 물이 문턱을 넘어 개울로 흘렀습니다. 이상한 것은 물이 아래가 아니라 산비탈 위로 거슬러 올랐다는 점이었습니다. 물길 끝에는 20해 전 불타 죽었다는 염색장이의 집이 있었습니다. 새벽장을 준비하던 소담이 붉은 물에 손을 담그자 손바닥에 낯선 여인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여인은 입술을 움직여 단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내 치마를 찾아다오. 그 순간 버드나무마다 피처럼 붉은 천 조각이 한꺼번에 펄럭였고 멀리 허대감댁에 닫힌 소들대문 안에서 여자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소담은 손을 아무리 씻어도 붉은 자국이 지워지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죽은 염색장이 복순의 원한이라며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20해 전 복순은 허대감 집에 홀레복을 염색하다 불을 내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담의 어머니는 생전에 그 이야기가 나오기만 하면 입을 다물었습니다. 소담은 어머니가 남긴 쪽물 항아리 바닥에서 반으로 잘린 비단 조각을 꺼냈습니다. 붉은 물 한 방울이 비단에 닿자 검게 그을린 여인 셋이 닫힌 문을 두드리는 그림이 천 위에 저절로 나타났습니다. 천 속의 여인들은 그림인데도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소담이 비단을 등잔 가까이 가져가자 그 뒤편에 허대감 집의 매화 문양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멎고 창호지에 사내의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온 사람은 도둑이 아니라 전직 포졸 이겸이었습니다. 그는 붉은 물을 쫓아왔다며 최근 석 달 동안 허대감 댁에서 일하던 여종 셋이 차례로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관아는 모두 달아난 것으로 처리했지만 세 여인의 집시는 개울가에서 가지런히 발견되었습니다. 이겸은 보자기에 싼 집신 세 켤레를 내놓았습니다. 밑창마다 푸른 쪽빛과 붉은 꼭두선이 물이 함께 배어 있었습니다. 두 물감은 소담의 집과 폐염색방에서만 쓰던 오래된 배합이었습니다. 소담은 신발 안쪽에서 바늘로 새긴 작은 보름달 표식을 찾아냈습니다. 어머니가 어린 소담에게 위험할 때 남기라 가르쳤던 표시였습니다. 사라진 여종 중 누군가가 어머니의 제자였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겸은 오늘 밤 허대감 댁에서 큰 잔치가 열리며 새로 염색한 붉은 홀레 치마가 안채로 들어간다고 기띔했습니다. 두 사람은 염색천을 납품하는 장사꾼으로 꾸며 허대감 댁에 들어갔습니다. 마당에는 풍악이 울렸지만 안채의 하인들은 모두 겁먹은 표정이었습니다. 대청 한가운데 걸린 붉은 홀레 치마는 바람도 없는데 사람처럼 숨을 쉬었습니다. 소담이 가까이 다가가자 치맛자락 안쪽에서 손가락 5개가 천을 밀어 올렸습니다. 놀란 소담이 천을 거두려는 순간 허대감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웃으며 그 치마는 집안의 복을 부르는 보물이라 말했지만 소담의 붉은 손을 보는 순간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허대감은 소담의 어머니를 잘 알았다며 값비싼 비단을 내밀고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이겸이 앞을 막자 허대감은 관직도 잃은 자가 무슨 권리로 남의 집을 뒤지느냐며 비웃었습니다. 그때 홀레 치마가 소담의 손목을 휘감았습니다. 치마 안에서 여러 여인의 목소리가 겹쳐 들렸습니다. 우물 아래 숨 쉬는 방. 소담은 모른 척 천을 풀고 물러났지만 이겸은 마당의 우물이 새 흙으로 봉해진 것을 보았습니다. 잔치의 웃음소리 아래에서 땅속을 긁는 소리가 일정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날 깊은 밤, 소담과 이겸은 담을 넘어 봉한 우물로 돌아왔습니다. 돌뚜껑을 열자 물 대신 아래로 이어지는 나무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계단 끝에는 축축한 지하방과 커다란 염색 가마가 있었습니다. 벽에는 여자들의 손톱 자국과 보름달 표식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없었습니다.
가마속 붉은 물에 비단을 담그자 천 위로 과거의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젊은 허대감이 염색 여인들에게 밤새 일을 시키고 완성된 홀레복을 빼앗은 뒤 문을 잠그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을에서 전해진 말과 달리 복순의 염색방에는 불이 난 적이 없었습니다. 불탄 곳은 허대감의 지하 작업장이었고 갇힌 여인들이 증거를 없애려다 연기에 질식했던 것입니다. 이겸은 가마 옆에서 녹슨 포졸패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사건을 조사하다 실종된 그의 아버지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도망친 비겁자가 아니라 진실을 찾다 죽었다는 사실에 말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위쪽 우물문이 닫히고 허대감의 목소리가 내려왔습니다. 20해 전 묻은 이를 오늘 다시 묻어주겠노라. 허대감의 하인들이 수문을 열자 지하방으로 붉은 물이 쏟아졌습니다. 물은 발목에서 허리까지 빠르게 차올랐고 나무 계단에는 불이 붙었습니다. 이겸은 벽을 부수려 했지만 단단한 돌뿐이었습니다. 소담은 물 위로 떠오른 비단 그림에서 어머니가 벽 한쪽을 3번 두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곳을 밀자 좁은 바람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은 간신히 기어 나왔으나 소담이 품에 넣었던 반쪽 비단은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대신 붉은 물이 그녀의 앞치마에 하나의 지도를 그려 놓았습니다. 그날 고을 사람들은 같은 광경을 보면서도 서로 다른 말을 했습니다. 두려움은 입을 닫게 했지만 남겨진 흔적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치마에 나타난 선은 마을 뒤 대숲과 버려진 기와 가마를 가리켰습니다. 소담은 붉은 자국이 어머니의 손길처럼 자신을 이끈다고 느꼈습니다. 이겸은 함정일 수 있다며 말렸지만 소담은 진실이 무서워 물러섰다면 어머니가 평생 침묵하지 않았을 것이라 답했습니다. 대숲에 들어서자 나뭇잎마다 작은 천 조각이 매달려 길을 만들었습니다. 길 끝에 기와 가마 안에서는 죽은 줄 알았던 여종 하나가 숨을 몰아쉬며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담을 보자 매화 병풍을 태워야 한다고 속삭였습니다. 소담은 어머니가 남긴 말, 천은 물든 색보다 그것을 만든 손을 오래 기억한다는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작은 얼룩 하나도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여종 어린은 허대감이 젊은 여인들의 손기술을 빼앗아 귀한 홀레복을 만들게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일을 마치면 지하방에 가두었고 병든 이는 붉은 염료를 만드는 재료처럼 버렸습니다. 월이는 탈출하며 증거를 매화 병풍 뒤에 숨겼지만 하인들에게 쫓겨 가마에 숨어 있었습니다. 소담이 왜 천의 기억이 나타나는지 묻자 월이는 복순이 죽기 전 만든 마지막 염료 때문이라 했습니다. 억울한 이의 눈물이 닿으면 천이 감추어진 일을 보여주는 염료였습니다. 그리고 그 비법을 완성한 사람은 복순이 아니라 소담의 어머니였습니다. 이겸은 성급히 귀신의 짓이라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잠겼다면 열쇠를 쥔 사람이 있고 흔적이 지워졌다면 지운 손도 반드시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소담의 어머니는 20해 전 그 지하방에서 유일하게 살아나온 사람이었습니다. 복수는 마지막 순간 어린 소담과 어머니가 빠져나가도록 불길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허대감은 소담을 해치겠다고 협박해 어머니의 입을 봉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죄책감 속에서 증거가 될 반쪽 비단과 보름달 표시를 남겼습니다. 소담은 자신이 기억하던 어린 시절의 붉은 밤이 악몽이 아니라 실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희미했던 기억 속에서 자신을 안고 달리던 어머니 뒤로 자주색 도포를 입은 허대감이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닭이 울고 바람이 처마를 훑었습니다. 평범한 마을의 풍경은 그대로였지만 한 번 열린 의심은 다시 닫히지 않았습니다. 이겸은 월이의 증언을 관아에 알리려 했지만 현감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허대감이 고을의 세금과 군량을 대신 내며 관할을 소나기에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두 사람에게 지하창고 방화와 여종 납치 혐의가 씌워졌습니다. 포졸들이 몰려오자 장터 사람들도 눈을 피했습니다. 그때 소담은 붉어진 손으로 장터에 흰 무명천을 쓸었습니다. 천마다 실종된 여인들의 얼굴과 이름, 허대감 댁으로 끌려가던 날의 모습이 연달아 떠올랐습니다. 숨길 수 있던 진실이 장터 한복판에 펼쳐졌습니다. 그날 고을 사람들은 같은 광경을 보면서도 서로 다른 말을 했습니다. 두려움은 입을 닫게 했지만 남겨진 흔적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허대감의 말에 사람들은 다시 주춤했습니다. 흉년이 든 해라 그의 창고가 닫히면 겨울을 넘기기 어려웠습니다. 허대감은 소담에게 천을 모두 태우면 쌀을 풀고 월이도 살려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소담은 횃불을 받아들고 천더미 앞에 섰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손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소담은 천 대신 자신의 붉은 앞치마에 불을 붙였습니다. 불길 속에서 지도가 더욱 선명해지더니 허대감의 군량 창고 아래로 이어지는 비밀 통로가 나타났습니다. 젖살은 처음부터 우리 것이었습니다. 소담의 말에 군중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소담은 어머니가 남긴 말, 천은 물든 색보다 그것을 만든 손을 오래 기억한다는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작은 얼룩 하나도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이겸과 마을 사람들은 지도에 따라 군량 창고 바닥을 걷어냈습니다. 그 아래에는 붉은 칠을 한 철문이 숨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쌀가마니가 아니라 전국 각지에 부잣집 문양이 박힌 홀레복 수백 벌이 쌓여 있었습니다. 허대감은 여인들을 가두어 만든 옷을 귀족가에 팔고 대가로 받은 곡식을 빼돌렸던 것입니다. 장부 대신 거래를 증명하는 것은 옷마다 꿰맨 서로 다른 집안의 인장이었습니다. 소담은 가장 오래된 홀레복에서 어머니의 바늘땀과 복순의 보름달 표식을 함께 발견했습니다. 이겸은 성급히 귀신의 짓이라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잠겼다면 열쇠를 쥔 사람이 있고 흔적이 지워졌다면 지운 손도 반드시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옷마다 억울하게 사라진 여인의 손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소담이 붉은 손으로 첫 번째 치마를 쓸자 천 위에 구매자의 얼굴과 거래 날짜가 나타났습니다. 이겸은 그것을 하나씩 읽어 군중에게 알렸습니다. 현감의 집, 감사의 친척, 한양의 큰 상당까지 이름이 이어졌습니다. 허대감 혼자만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0해 동안 누구도 사건을 조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허대감은 하인들에게 창고에 불을 지르라 명령했습니다. 기름 먹인 홀레복의 불씨가 떨어지자지야 전체가 순식간에 붉은 불길로 뒤덮였습니다. 멀리서 닭이 울고 바람이 처마를 훑었습니다. 평범한 마을의 풍경은 그대로였지만 한 번 열린 의심은 다시 닫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보름달 표식이 있는 천마는 불에 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길을 머금고 밝은 등불처럼 빛났습니다. 소담은 사람들과 함께 그 천을 이어 긴줄을 만들고 창고 안의 여인들과 증거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연기 속에서 이겸은 무너지는 들보에 깔릴 뻔한 허대감까지 구했습니다. 허대감은 자신을 왜 살렸느냐고 물었습니다. 이겸은 죽음으로 도망치게 두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허대감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두려움이 드러났습니다. 산 위로 흐르던 붉은 개울은 불길을 향해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날 고을 사람들은 같은 광경을 보면서도 서로 다른 말을 했습니다. 두려움은 입을 닫게 했지만 남겨진 흔적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꾸로 흐르던 붉은 물이 창고 안으로 쏟아져 불을 껐습니다. 물이 빠진 자리에는
사람 뼈가 아니라 수백 개의 작은 바늘과 실패가 남았습니다. 죽은 여인들이 마지막까지 놓지 않았던 도구들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바늘 하나씩을 품에 안고 울었습니다. 소담의 손바닥에 나타났던 여인의 얼굴도 비로소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허대감은 여전히 자신에게 죄를 물을 증서가 없다고 버텼습니다. 그때 월이가 매화 병풍의 진짜 비밀을 떠올렸습니다. 병풍은 허대감의 안방이 아니라 조상사당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소담은 어머니가 남긴 말, 천은 물든 색보다 그것을 만든 손을 오래 기억한다는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작은 얼룩 하나도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허대감은 포박된 채로도 병풍을 찾지 못할 것이라 웃었습니다. 사당에는 똑같은 매화 병풍이 12폭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담은 붉은 손으로 병풍을 하나씩 만졌지만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창호 틈으로 달빛이 비치자 반쪽 비단의 무늬와 정확히 맞는 매화 한 송이가 보였습니다. 소담이 비단을 대자 병풍 뒷판이 열리고 여인들이 남긴 피 묻은 손도장과 허대감의 인장이 찍힌 계약서가 쏟아졌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빚의 담보로 삼은 끔찍한 문서였습니다. 이겸은 성급히 귀신의 짓이라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잠겼다면 열쇠를 쥔 사람이 있고 흔적이 지워졌다면 지운 손도 반드시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계약서 사이에는 이겸의 아버지가 쓴 수사기록도 있었습니다. 그는 사건을 밝히려다 현감에게 붙잡혔고 마지막 기록을 병풍에 숨긴 뒤 지하방에서 죽었습니다. 기록 끝에는 아들에게 미안하다는 말 대신 죄 없는 이를 지키는 것이 포졸의 이름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이겸은 오래도록 글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소담은 말없이 곁을 지켰습니다. 그동안 비겁자의 아들이라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온 세월이 한 장의 종이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이겸은 눈물을 닦고 허대감을 관아까지 직접 데려가겠다고 일어섰습니다. 멀리서 닭이 울고 바람이 처마를 훑었습니다. 평범한 마을의 풍경은 그대로였지만 한 번 열린 의심은 다시 닫히지 않았습니다. 관아로 향하던 길, 허대감의 측근들이 숲에서 습격했습니다. 화살이 날아들고 포승줄이 끊어지자 허대감은 달아났습니다. 그는 폐염색 방으로 몸을 숨겼고 소담은 붉은 물길을 따라 뒤쫓았습니다. 이겸은 부상한 포졸들을 지키느라 뒤에 남았습니다. 폐염색 방 안에서 허대감은 소담의 어머니가 남긴 염료 항아리를 깨뜨리려 했습니다. 그는 진실을 보여주는 천만 사라지면 사람들은 다시 배고픔 앞에 침묵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소담은 혼자 문을 막아섰습니다. 그날 고을 사람들은 같은 광경을 보면서도 서로 다른 말을 했습니다. 두려움은 입을 닫게 했지만 남겨진 흔적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허대감은 소담에게 어머니 역시 살아남기 위해 침묵했으니 자신과 다르지 않다고 조롱했습니다. 소담은 어머니가 침묵 속에서도 표식과 천을 남겼고 끝내 딸을 이곳으로 이끌었다고 맞섰습니다. 허대감이 항아리를 내리치자 소담이 몸으로 막았습니다. 항아리는 깨졌지만 염료는 바닥이 아니라 천장으로 솟구쳐 폐염색 방의 모든 천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수백 장의 천마다 허대감의 죄가 서로 다른 장면으로 펼쳐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창문 밖에서 그 장면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소담은 어머니가 남긴 말, 천은 물든 색보다 그것을 만든 손을 오래 기억한다는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작은 얼룩 하나도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더는 누구도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천에는 복순이 문을 막아 어린 소담을 살리는 모습, 이겸의 아버지가 기록을 숨기는 모습, 허대감이 여인들의 삭과 군량을 빼앗는 모습이 차례로 비쳤습니다.
허대감은 천을 찍고 불을 붙였지만 장면은 연기와 빗물 위에까지 번졌습니다. 마치 죽은 이들이 하늘을 병풍 삼아 증언하는 듯 했습니다. 허대감이 뒷문으로 도망치려 하자 그동안 고개 숙였던 하인들이 길을 막았습니다. 가장 늙은 하인이 사모를 벗겨 바닥에 던졌습니다. 이겸은 성급히 귀신의 짓이라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잠겼다면 열쇠를 쥔 사람이 있고 흔적이 지워졌다면 지운 손도 반드시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허대감은 숨겨둔 금괴의 위치를 알려주겠다며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의 시선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소담은 금이 아니라 빼앗긴 곡식과 사람의 이름부터 돌려놓으라고 했습니다. 허대감은 죽은 자는 돌아오지 않는다며 웃었습니다. 그러자 소담은 바닥에 흰 천 한 폭을 그의 앞에 펼쳤습니다. 붉은 물이 닿자 젊은 시절 허대감의 누이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누이 또한 아버지의 빚 때문에 팔려갔고 허대감은 그 일을 발판 삼아 부를 얻었던 것입니다. 멀리서 닭이 울고 바람이 처마를 훑었습니다. 평범한 마을의 풍경은 그대로였지만 한 번 열린 의심은 다시 닫히지 않았습니다. 허대감은 누이를 구하지 못한 가난이 두려워 다시는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 되려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힘을 얻은 뒤 자신이 미워하던 사람과 똑같은 짓을 되풀이했습니다. 천속 누이는 붉은 옷고름을 풀어 소담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소담이 그것을 잡자 실제 옷고름처럼 손에 감겼습니다. 허대감은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지만 소담은 용서할 권리는 자신에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죄는 살아남은 여인들과 가족들 앞에서 하나씩 판단받아야 했습니다. 그날 고을 사람들은 같은 광경을 보면서도 서로 다른 말을 했습니다. 두려움은 입을 닫게 했지만 남겨진 흔적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자 고을 사람들은 계약서와 혼례복, 살아 돌아온 어리를 앞세워 관하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몇 사람만이 아니라 장터 전체가 함께였습니다. 현감이 문을 닫으라 명했지만 포졸들이 오히려 빗장을 열었습니다. 이겸은 아버지의 수사 기록을 읽고 허대감과 결탁한 관리들의 이름을 밝혔습니다. 소담은 천에 나타난 장면이 기이한 술법이라 해도 계약서와 인장과 증언은 사람이 남긴 분명한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현감은 결국 관인을 내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담은 어머니가 남긴 말, 천은 물든 색보다 그것을 만든 손을 오래 기억한다는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작은 얼룩 하나도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고을 안에서만 재판하면 다시 묻힐 것을 염려해 사람들은 증거를 세 벌로 나누었습니다. 한 벌은 감사에게, 한 벌은 한양의 형조에, 마지막 한 벌은 마을 사당에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소담은 혼례복의 인장을 종이에 벗겨내고 이겸은 증언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그를 모르는 가족들은 바늘과 실로 자기 이름의 표식을 남겼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도 혼자 진실을 짊어지지 않았습니다. 붉은 천이 없어도 수백 명의 기억이 서로를 증명하게 된 것입니다. 이겸은 성급히 귀신의 짓이라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잠겼다면 열쇠를 쥔 사람이 있고 흔적이 지워졌다면 지운 손도 반드시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소담과 이겸은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산기슭의 이름 없는 무덤을 찾았습니다. 붉은 물길이 무덤 앞에서 조용히 멈추었습니다. 소담은 복순의 이름을 새긴 작은 나무패와 어머니의 반쪽 비단을 함께 묻었습니다. 이겸도 아버지의 낡은 포졸패를 잠시 올려두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바람이 불자 버드나무에 매달렸던 붉은 천들이 하나씩 흰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조각만은 붉은 채 소담의 손에 내려앉았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여인이 한 명 남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멀리서 닭이 울고 바람이 처마를 훑었습니다. 평범한 마을의 풍경은 그대로였지만 한 번 열린 의심은 다시 닫히지 않았습니다. 기록을 다시 살피던 소담은 실종 명단에는 4명인데 돌아온 사람과 발견된 흔적은 3뿐임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여인은 허대감의 며느리 연주였습니다. 사람들은 연주가 병으로 친정에 갔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월이는 연주가 여종들을 몰래 도우며 매화 병풍의 증거를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허대감이 모든 것을 알아차린 날, 연주는 붉은 혼례 치마를 입은 채 사라졌습니다. 바로 잔칫날 소담의 손목을 감고 우물 아래를 알려준 그 치마였습니다. 연주는 죽은 것이 아니라 천 속에 갇혀 도움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고을 사람들은 같은 광경을 보면서도 서로 다른 말을 했습니다. 두려움은 입을 닫게 했지만 남겨진 흔적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담은 치마를 풀어보려 했지만 실밥은 칼로도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허대감은 연주가 증거를 지키려 스스로 마지막 염료를 마셨고 자신이 그녀를 치마 속에 봉했다고 자백했습니다. 풀 방법은 복순의 염색법을 완성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쪽빛은 산자의 기억, 붉은 빛은 죽은 자의 원한, 맑은 빗물은 2-3개의 길을 뜻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재료인 용서의 눈물은 억지로 만들 수 없었습니다. 소담은 허대감에게 누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해친 이들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소담은 어머니가 남긴 말, 천은 물든 색보다 그것을 만든 손을 오래 기억한다는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작은 얼룩 하나도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허대감은 처음에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했습니다. 소담은 피해자 가족들의 이름을 차례로 읽었습니다. 이겸은 아버지 기록의 마지막 문장을 들려주었습니다. 월이가 여전히 낫지 않은 손을 내밀자 허대감은 마침내 자신이 빼앗은 것이 돈이나 노동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세월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눈물 한 방울이 빗물 그릇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용서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죄를 처음으로 똑바로 보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소담은 새빛을 섞어 혼례 치마를 천천히 적셨습니다. 이겸은 성급히 귀신의 짓이라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잠겼다면 열쇠를 쥔 사람이 있고 흔적이 지워졌다면 지운 손도 반드시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치마의 붉은색이 물에 풀리자 천 속에서 연주의 손이 먼저 나왔습니다. 이어 창백하지만 살아있는 여인이 소담의 품으로 쓰러졌습니다. 20해가 흘렀지만 연주의 얼굴은 갇히던 날 그대로였습니다. 천 속에서는 시간이 흐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연주는 눈을 뜨자마자 허대감을 보고 떨었지만 곧 증거를 지켜냈느냐고 물었습니다. 소담이 그렇다고 답하자 연주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붉은 개울은 그 순간 처음으로 산 아래를 향해 정상적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닭이 울고 바람이 처마를 훑었습니다. 평범한 마을의 풍경은 그대로였지만 한 번 열린 의심은 다시 닫히지 않았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관리는 계약서와 인장, 수사기록, 연주의 증언을 대조했습니다. 허대감과 현감, 결탁한 상인들은 재산을 몰수당하고 법에 따라 벌을 받았습니다. 몰수한 곡식은 피해자 가족과 굶주린 백성에게 돌아갔습니다. 허대감은 마지막까지 형을 피하려 하지 않고 자신이 숨긴 무덤의 위치를 모두 밝혔습니다. 그것이 죄를 없애주지는 않았지만 이름 없이 묻힌 여인들이 가족에게 돌아오는 길은 열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복순과 이겸의 아버지를 비롯한 희생자들의 이름을 새긴 작은 나무패를 세웠습니다. 그날 고을 사람들은 같은 광경을 보면서도 서로 다른 말을 했습니다.
두려움은 입을 닫게 했지만 남겨진 흔적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봄, 소담은 폐염색 방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곳은 갇힌이들의 작업장이 아니라 원하는 여인 누구나 기술을 배우고 정당한 삭슬 받는 공동 염색방이 되었습니다. 월이와 연주는 아이들에게 바느질을 가르쳤고 이겸은 복직 제안을 마다하고 고을의 억울한 일을 기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소담은 더 이상 기억을 드러내는 붉은 염료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기적에만 기대면 사람들은 다시 눈앞의 증거를 외면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신 모든 천의 끝에 작은 보름달 표식을 수놓았습니다. 소담은 어머니가 남긴 말, 천은 물든 색보다 그것을 만든 손을 오래 기억한다는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작은 얼룩 하나도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보름달 표식은 물건의 주인이 아니라 만든 사람을 기억하겠다는 약속이 되었습니다. 혼례를 앞둔 신부들은 그 표식이 있는 옷을 일부러 찾아 입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옷은 비싼 비단이 아니라 정당한 손길로 완성된 옷이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소담은 첫 번째 새 혼례복을 복순의 무덤에 펼쳐 보였습니다. 흰 천 위로 잠시 붉은 매화 한 송이가 피었다가 사라졌습니다. 이겸은 그것이 고맙다는 인사일 것이라 했고 소담은 이제 편히 쉬라는 답을 바람에 띄웠습니다. 이겸은 성급히 귀신의 짓이라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잠겼다면 열쇠를 쥔 사람이 있고 흔적이 지워졌다면 지운 손도 반드시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오늘도 그 고을의 오래된 염색방에는 빛바랜 붉은 치마 한 벌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비바람이 거센 밤이면 치맛자락이 살짝 움직이지만 사람들은 더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원한이 아니라 누군가의 억울함을 지나치지 말라는 연주의 인사이기 때문입니다. 혹여 산을 거슬러 오르는 붉은 물을 보게 된다면 도망치지 말고 물길 끝을 따라가 보십시오. 그곳에는 귀신보다 더 오래 진실을 가두어 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여는 첫 열쇠는 겁이 나도 외면하지 않는 한 사람의 눈일 것입니다. 멀리서 닭이 울고 바람이 처마를 훑었습니다. 평범한 마을의 풍경은 그대로였지만 한 번 열린 의심은 다시 닫히지 않았습니다.